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던 대선 주자들이 설 연휴 동안 지역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벌써 세 번째 설을 맞았지만 아직 진도를 떠나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애끓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때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발포 명령자 등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양림동이 대한민국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귀성이 마무리된 고속도로에 소통이 원활한 가운데 오늘부터 귀경길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설날인 오늘 오후부터 고속도로 상행선에 귀경 차량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이번 설 연휴 귀경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요금소를 기준으로 최대 7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랐습니다. 호남 민심을 붙잡고 전국적인 지지율 상승세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동안 호남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광주 전남을 찾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을 광주 전남에서 소화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고 말이 부족한 이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 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저인망식 행보를 하며 문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과거 청산에서는 재벌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래 대비를 하기에는 옛날 사람입니다. 설을 앞둔 두 후보의 설전은 일단 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40%를 넘나들며 2위와 큰 격차를 벌이고 있고 안 전 대표도 다소 상승세를 타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3위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호남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반전을 거듭해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 안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면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호남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후보에게 기울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남인들은 차기 정권에서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갈라진 야권의 힘을 봉합하고 감동을 줄 수 있을지도 설 연휴 동안 설왕설래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원대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4조 3,098억 원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2조 155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자치구들도 3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분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SOC 사업 등으로 예정된 계약과 발주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에 10만 3천 원을 더 지원해 총 비용 78만 1천 원 가운데 산모 가정이 7만 8천 원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초음파 풍진 검사비 등 건강검진을 하도록 지원하고 새싹 동요제 등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5.18의 진상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끝나지 않은 진상 규명 작업에 다시 불씨를 당긴 건 광주 전일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오래된 탄흔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증언으로만 남아있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정부 기관을 통해 공식 인정되며 지금껏 군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제 규명되고 있는 헬기 기총소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군이 자위권 인사를 떠나서 민간인 학살의 측면들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군의 진압의 잔혹성,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광주시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은 시민에 대한 잔혹한 진압의 책임자인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오래된 질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이 현장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한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80년 5월 당시에는 극비 문서였던 CIA 문서가 최근 일반에 공개되면서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5.18 기록관은 이외의 극비 문서들을 기증받는 동시에 80년 당시 계엄군의 총격 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나섰습니다. 명령자는 누구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사가 됐고 이런 것들에서 더 한층 더 수준 높은 상세한 그런 진상 규명,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될 것이고 5월의 그날로부터 37년이 흐른 지금 국가폭력과 민주적 저항의 상징이 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다시 한번 오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벌써 세 번째 설을 맞게 됐습니다. 참사의 현장이었던 진도에서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애끓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배로 1시간 거리인 팽목항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9명. 단원고 학생 조은화, 허다윤 양과 일반인 부자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가족이 이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으면 인양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보내는 나날들. 조립식 컨테이너 한 칸에서 버티는 불편함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나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0일 넘게 있으면서 찾을 거라는 그냥 신락 같은 희망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인양 현장에서는 선체 아래에 철제 받침대가 설치됐고 받침대를 그대로 들어올릴 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받침대의 양끝에 66개의 줄을 매달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4개가 설치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올 상반기에는 최종 인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5, 6월 사이에 한 달에 2번씩 오는 소조기에 기상 여건이 맞으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인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사 해역에서 2km 남짓 떨어진 동거차도 산속 초소에도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연된 인양 탓에 이곳을 떠나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 올해는 세월호가 꼭 무트로 올라와 바다 곁에서 보내는 마지막 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서로 호송된 지명 수배자가 도주한 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달아난 혐의로 45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지명 수배자였던 윤 씨는 당시 경찰서로 호송된 뒤 경찰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6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근현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양림동이 요즘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7 관광도시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버려진 병뚜껑이나 헌 신발들이 주민들의 손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노인들만 남아 펭귄 마을로 불리던 이 동네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시골 같지도 않고 그냥 사진 찍을 때 좀 정겨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났어요. 골목마다 특색 있는 미술관과 공방이 자리 잡은 이곳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입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 양림동은 알고 보면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 우일선 선교사 사택을 포함해 곳곳에서 근대 개화기의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7 관광도시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돼 관광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정기적인 공연이 이어지고 마을을 둘러보는 테마 투어도 매일 운영됩니다. 예술 투어, 선교 투어, 그리고 건축물 투어, 야간 투어 이런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테마 투어를 즐길 수가 있고요. 양림동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관광 지도는 남구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고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면 문화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전라남도는 30년 이상 이어온 전통 맛집을 발굴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1910년부터 4대째 운영하는 나주곰탕 하얀집과 1924년부터 3대째 운영하는 해남 천일식당 등이 주요 발굴 홍보 대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자료조사와 향토 역사가의 조언을 토대로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 뒤 도지사 인증을 주고 관광 홍보 사이트와 책자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한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한옥마을 조성 2개소와 한옥 신축 50동 등 모두 79동 규모의 2017년 한옥사업 재정지원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옥마을 사업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옥 신축 시 재정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화순에 올 연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화순구는 국민들이 영상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예산 10억 원을 들여 화순읍 교리 옛 한전 옥상에 올해 말까지 70석 규모의 영화관을 열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장흥군이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을 연 뒤 다른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영화관 개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조건분리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신청받습니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농업의 종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쌀 고정 직불금 1,751억 원과 밭 농업 직불금 429억 원, 조건분리 직불금 82억 원 등 2,26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먼지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다이슨 플러피는 부드러운 나일론 롤러와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로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먹을까? 버터에 로즈마리 향을 내 미디엄 레어로 구운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어때? 콜. 클래스가 다른 주방으로 콜. 해피콜. 먼지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다이슨 플러피는 부드러운 나일론 롤러와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로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